안녕하세요.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입니다. 지난 8화에서는 파자 배틀을 보여드렸죠. 글자를 쪼개고 합치면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만들던 그 재치,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믿을 신자를 쪼개면 사람인의 말씀 언이잖아요. 사람의 말이 곧 믿음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인데 그걸 뒤집어서 인원 불신, 사람의 말을 믿지 말라고 써버렸죠. 글자 안에 담긴 뜻을 역이용하는 그 파자 기술이 충격이었어요. 오늘 9화에서는 삿갓이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시 안에 숨겨놓는 두 가지 방식을 보여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말을 뒤집어서 웃음을 만드는 반어법. 두 번째는 한문으로 읽으면 철학인데 우리말 소리로 읽으면 밥상이 차려지는 기법이에요. 밥상이 차려진다고요? 한시에서 어떻게 밥상이 나와요?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기대하셔도 됩니다.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삿갓의 세계로 출발합니다. 8화까지 삿갓은 충청도와 전라도를 거쳐 남도 깊숙이 들어갔었죠. 오늘 9화에서는 시간을 조금 되돌려 방랑 초기 경기도와 충청 일대를 돌아다니던 때로 갑니다. 왜요? 순서가 바뀌는 건가요? 오늘 두 편의 시는 기법이 서로 달라요. 첫 번째 시는 말을 정반대로 뒤집어서 웃음을 만드는 반어법. 두 번째 시는 한시 전체를 두 가지 방식으로 읽어내는 이중독법이라는 기법을 쓰고 있어요. 방식은 다르지만 둘 다 삿갓이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시 안에 감쪽같이 담아낸 작품들이에요. 반어법은 예전에 오화에서 지명 풍자할 때 나왔던 거 아닌가요? 맞아요. 5화에서 함경도 지명을 비틀었던 그 기법이랑 같은 원리예요. 이번엔 돈 이야기에 쓴다는 차이가 있지만요. 이중독법은 오늘 처음 나오는 기법이에요. 시를 보면서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시는 간음야점이라는 작품입니다. 김립 시집 등 여러 자료에서 동일한 원문이 확인됩니다. 간음야점이요? 제목이 좀 강렬한데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간음야점의 간은 어려울 간, 음은 마실 음이에요. 야점은 들판의 주막이라는 뜻입니다. 풀면 들판의 주막에서 겨우겨우 술을 마시다가 되죠. 아, 그냥 가난한 나그네가 주막에서 술 마시는 이야기군요. 맞아요. 삿갓이 한창 방랑 중이던 어느 날 해가 기울어 들판 어귀의 허름한 주막 앞에 섰습니다. 주머니를 털어보니 엽전이 7입. 7잎이면 얼마나 하는 거예요? 당시 엽전 한 잎이 지금 가치로 정확히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술 한 사발 값이 될까 말까한 아주 적은 돈이에요. 지갑에 500원짜리 동전 7개 있는 상황이랄까요? 아, 그 돈으로 술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완전히 공감되는 상황이네요. 자, 그럼 시를 들어보시죠. 천리 행장 부일가 천리길 떠날 채비로 지팡이 하나만 짚고 왔는데 여전 칠엽 상운다 남은 돈 7입 그래도 많다고 하네 낭중 개이 심심제 주머니 속에 너에게 이르노니 깊이 깊이 있어라 야점 사양 견주하 들판 주막 석양 무렵에 술을 보았으니 어찌하랴. 어머,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머니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맞아요. 7립밖에 없으면서 그 돈을 향해 너는 많은 편이야 깊이 있어라 하는 거죠. 근데 석양의 술을 보았으니 어찌하랴고 끝을 맺어요. 어찌하려는 결국 마신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죠. 전형적인 삿갓식 자기 합리화입니다. 돈이 많아. 근데 술이 보이네? 어쩔 수 없다. 이 논리예요. 시 전체가 앞과 뒤가 서로 모순이잖아요. 7립 가진 사람이 많다고 하고 깊이 넣어두라고 했다가 결국 어찌하랴로 끝내는 거죠. 이렇게 현실을 정반대로 뒤집어 표현하는 걸 반어법이라고 해요. 아, 반어법. 오화에서 길할 길자인데 전혀 길하지 않다고 했던 그거랑 같네요. 정확해요. 그때는 지명을 비틀었고 이번엔 자기 감정과 행동을 비틀었어요. 돈이 없을수록 많다고 하고 쓰지 말아야 할수록 어찌하랴로 끝내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가 웃기면서도 쓸쓸해요. 진짜 가진 게 없는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이건 진짜 술꾼의 심리 아닌가요? 저도 저런 생각 해본 것 같은데.
재미있는 건 이 시에 이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3, 4행이 다른 버전도 전해지는데요. 낭중 이유 시천수, 하필 신근 구주전. 즉 주머니 속에 시천수가 있으니 어찌 힘들게 술값을 구하랴. 오, 이 버전이 더 호탕한데요? 시가 있으면 돈 필요 없다는 뜻 아닌가요? 맞아요. 원래 버전은 돈 7잎을 두고 갈등하는 소시민의 모습이고 이본은 훨씬 기세가 큰 방랑 시인의 모습이에요. 어느 쪽이 더 인간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저는 원래 버전이 더 좋아요. 7입 들고 주막 앞에서 망설이는 게 더 삿갓 같아요. 저도 그쪽에 한 표입니다. 이번엔 오늘의 핵심 파격시입니다. 파격이란 기존 형식을 깨버린다는 뜻이에요. 김립 시집 등 여러 학술 자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파격시라면 형식이 이상한 건가요? 형식도 형식인데 진짜 파격은 읽는 방법에 있어요. 한문으로 읽으면 완전히 정상적인 시인데 한자 하나하나에 우리말 소리를 이어서 읽으면 갑자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요? 한번 들어봐야겠는데요? 먼저 한문으로 정상 낭송해 드릴게요. 천장 거무집. 하늘은 멀어가도 잡을 수 없고 화로 젖불래. 꽃은 시들어 나비도 오지 않네. 국수 한 사발. 국화는 찬 모래밭에 피어나고 지형 반종지. 나뭇가지 그림자 반쯤 연못에 들이웠네. 강정 빈 사과. 강가 정자에 가난한 선비가 지나가다. 대취 복송하. 크게 취해 소나무 아래 엎어졌네. 월이 산영계. 달이 기운이 산 그림자 바뀌고. 통시 구리래. 사람들은 시장에 이익을 구하러 오네. 아, 멋있네요. 가난한 선비가 취해 쓰러지는 그림이 딱 보여요. 근데 이중독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엔 한자 뜻은 있고요. 각 행을 소리나는 대로 그냥 쭉 읽어보세요. 천장 거무집, 천장 거미집. 잠깐, 천장 거미집이요? 네, 화로 젖불래. 화로에서 곁불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예요. 아, 밥 짓는 장면이잖아요. 국수 한 사발, 국수 한 사발. 국수 한 사발, 진짜 밥상이 차려지고 있어요. 지형 반종지. 지렁 반종지. 지렁은 간장의 옛말이에요. 간장을 담은 작은 종지를 상에 올린 거죠. 세상에, 밑반찬까지 나와요? 강정 빈 사과, 강정의 빈 사과. 강정은 꿀을 바른 한과고요. 거기에 사과까지 올라왔어요. 강정이랑 과일까지. 진짜 밥상 차림이네요. 대취 복숭아, 대추 복숭아. 아, 과일도 2가지나요? 그리고 7번째 행, 월이 사냥개, 월이 사냥개. 월이는 개를 부르는 소리예요. 사냥개가 지저대는 장면이 떠오르죠. 밥상 한가운데 갑자기 개가 나타난 거예요? 맞아요. 음식 냄새 맡고 달려드는 개 한 마리. 삿갓이 그 집에서 실제로 푸대접 받은 장면이 눈에 선하지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 통시 구리래. 통시는 뒷간, 즉 화장실이에요. 통시에서 구린내가 풍겨오는 것. 밥상 차려놨더니 마지막이 뒷간이에요? 삿갓이 아주 작정을 하고 끝을 낸 거죠. 천장 거미집에서 시작해서 밥상, 반찬, 과일, 개, 뒷간까지. 푸대접 받은 집의 풍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그려낸 겁니다. 이게 진짜 천재가 한 건지 아니면 되게 한가한 사람이 한 건지. 불 다일 거예요. 천재적으로 한가했던 사람이죠. 이 파격시의 기법을 좀 더 정리해 볼게요. 한자를 한문 뜻으로 읽으면 정통 한시가 되지만 한자 소리를 우리말처럼 이어붙이면 전혀 다른 문장이 나와요. 이걸 이중독법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나왔던 기법들이랑은 다른 건가요? 맞아요. 3화에서 나왔던 20수하는 한자 숫자 20, 30의 우리말 발음이 시무룩, 서러움처럼 들리는 쌍관법이었죠. 그건 특정 단어 하나의 이중 의미를 활용했지만 이중독법은 시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2가지 방식으로 완전히 다르게 읽어내는 기법이에요. 규모가 훨씬 큰 기술이네요. 네.
그리고 이 기법이 성립하려면 한자 하나하나의 발음이 우리말 단어 소리와 정확히 맞아야 해요. 게다가 한문 문법에도 맞아야 하죠. 두 층위의 언어 규칙을 동시에 지키면서 시를 짓는 거니까 보통 내공으로는 불가능한 작업이에요. 맞아요. 그냥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사실 엄청난 계산이 들어간 거잖아요. 삿갓이 이 시를 지은 배경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서당을 지나다가 훈장이 시를 짓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물론 구전이니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삿갓의 즉흥성을 잘 보여주는 일화로 전해집니다. 즉석으로요? 이 개선을 즉석으로 했다고요? 전해지는 이야기니까 그대로 믿기는 어렵지만 삿갓이 얼마나 언어를 자유자재로 다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죠. 오늘 두 시가 겉보기엔 달라 보이는데 연결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관찰이에요. 간음야점은 가난한 나그네가 술을 앞에 두고 돈 7립과 벌이는 내면의 갈등이고, 파격시는 한문 철학의 탈을 쓰고 사실은 밥 한 끼의 이야기를 숨겨놓은 거잖아요. 결국 둘 다 먹고 마시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철학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의 이야기. 삿갓은 그걸 감추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한시라는 형식으로 장난스럽게 포장해서 내놓은 거예요. 배고픔도 예술이 되는구나. 삿갓이 살았던 방식 자체가 그랬어요. 화려한 글자주가 있는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소박한 밥상을 주제로 시를 썼으니까요. 오늘 구화 정말 재미있었어요. 한문이 밥상으로 바뀌는 마법을 처음 봤어요. 저도 이 시를 처음 접했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늘 정리해보면 첫 번째 간음야점에서는 삿갓의 인간적인 모습, 가난하지만 술 앞에서 흔들리는 그 감정을 봤고요. 두 번째 파격시에서는 같은 글자를 두 가지 방식으로 읽어내는 이중독법의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다음 화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다음 10화에서는 삿갓이 개성 땅을 밟습니다. 이름은 열린성, 개성인데 왜 대문은 꽁꽁 잠겨 있는지 그 문을 열게 만든 삿갓의 한마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 기대되네요. 오늘 9화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시와 함께 이 여행을 계속하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 다음 화에서 또 뵙겠습니다. 좋은 술 한 잔과 함께요.